황진이 vs 게이샤. 시대를 넘어 예술로 남은 두 여인. 만약 황진이가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황진이가 조선이 아닌 일본의 교토에서 태어났다면? 그녀는 더 자유롭게 춤추고 더 오래 예술가로 살아남지 않았을까 하는. 조선의 기녀 황진이, 그리고 일본의 게이샤. 두 여인은 시대도 다르고 나라의 배경도 달랐지만 모두 예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들을 대했던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천민으로 낙인 찍혀 신분의 벽에 갇혔고, 다른 한쪽은 예술인으로 존중받으며 전통으로 남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예술은 같은 예술인데 그 사회가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그 답을 찾아 떠나봅니다. 조선의 기녀는 예술과 신분의 경계에서 있던 예인들이었죠. 조선의 기녀는 단순한 춤추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으며 때로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기녀 제도의 뿌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관기, 라불리며 국가 행사나 제례, 혹은 외국 사신을 접대할 때 노래와 춤으로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성리학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기녀의 존재는 모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술은 존중받았지만 여성이 예술을 하는 것은 비난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인의 신분으로 분류되어 평생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황진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명월, 평양의 기녀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총명했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래와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고, 어느 시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인생에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라. 이 시조는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운명과 자유,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죠. 그녀는 수많은 사대부와 학자들을 만나 재치 있는 대화와 시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대의 대학자 서경덕조차 그녀의 지혜에 감탄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기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그녀의 신분은 끝내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결국 예술로서 자유를 얻었지만 제도로부터는 어떤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게이샤들은 달랐습니다. 예술을 직업으로 만든 여인들이었죠. 이제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봅니다. 게이샤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합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 에도시대 초기에 게이샤의 전신은 남성이었습니다. 잔치에서 노래하고 북을 치며 분위기를 띄우는 남성 예인이었죠. 하지만 곧 여성 게이샤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게이샤는 단순히 남성을 즐겁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음악과 춤, 교양과 대화로 손님과 예술적 교류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악기 샤미센을 연주하고 와카, 일본 시나 하이쿠를 읊으며 손님의 감정에 맞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게이샤가 일하는 공간은 오차야라고 불렸습니다. 직역하면 찻집이지만 실제로는 예술 공연이 이뤄지는 공간이었죠. 게이샤는 오키야, 라블리는 집단 소속으로 그곳에서 수년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춤, 노래, 악기, 매너, 대화법, 예절까지 철저히 배웠죠. 그 교육은 지금의 예술학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춘부가 아니라 정식으로 예술을 배우고 공연하는 프로페셔널 예인이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매춘과의 경계가 애매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게이샤는 예술가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교토의 거리에는 전통 게이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흰 분장, 붉은 입술, 정갈한 기모노는 시간을 초월한 예술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예술의 자유는 제도가 아닌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여인의 세상을 나란히 놓고 보면 비슷한 듯 전혀 다릅니다. 황진이와 게이샤, 둘 다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예술을 무기로 삼았지만 그 무기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조선은 철저히 신분의 질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인이라는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았죠. 예술은 귀했지만 모순적이게도 그 예술을 하는 예술가의 인격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예술의 역할을 존중했습니다. 게이샤는 사회적으로 교양인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예술은 남성의 유흥을 넘어 하나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예술이 신분의 아래에 있었고 일본에서는 예술이 신분의 위에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제도적 차이가 아닙니다. 사회가 아름다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죠. 조선의 성리학은 여성을 순종과 도덕의 틀 안에 가두었고 일본의 미학은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예술의 자유를 허용된 영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제도가 달라도 예술은 남게 되죠. 결국 황진이와 게이샤의 차이는 제도와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황진이는 사회의 벽을 깨부순 예술가였지만 그녀의 이름은 조선제도의 틀 안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는 아름답지만 그 시를 낭송할 수 있는 후배들은 사라졌죠. 반면 게이샤는 제도적으로 예술가로 인정받으며 후대의 게이샤들이 그 예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토의 한거리에서는 젊은 마이코가 샤미센을 들고 스승에게 예를 올립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진이가 지는 건 아닙니다. 그녀의 예술은 전통의 틀을 벗어나 한 개인의 예술로서의 자유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게이샤는 제도의 안에서 예술을 지켰고 황진이는 제도의 밖에서 예술을 해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예술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 말이죠. 황진이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황진이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녀의 노래는 아직도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인과 작가, 영화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게이샤 또한 여전히 일본의 상징으로 예술과 전통의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시대가 다르지만 모두 여성 예술가로 산다는 것에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국경을 넘어도 여전히 아름답게 남습니다. 아마 황진이가 지금의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녀는 노래하고 춤추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세상에 올리는 연예인이나 혹은 인플루언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말했을지도 모르죠. 내 노래는 나의 마음이요. 나의 예술은 나의 자유이다. 어떤 시대상에 태어났건 자유로움을 노래하는 예술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황진이도 게이샤도 모두 예술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자유는 그들이 만든 노래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술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사진관의 다음 이야기도 그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선의 예인과 유교의 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